안녕하십니까, 분석장입니다. 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제 뭐 개인 업무들도 좀 이렇게 이것저것 좀 보다 보니까 예, 또 이제 쭉 올리다가 또 이제 한 3개월 정도 잘 올리지 못했는데 뭐 한번 최대한 계속 이제 꾸준히 항상 꾸준함은 항상 이제 실력의 원천이니까 꾸준히 진행을 해볼 건데 아마 앞으로는 좀 세 개의 파트로 영상을 좀 올려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기존에는 제가 주로 영상들이 데이터 분석 혹은 어떤 통계 기법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했었다면 이제는 약간 통계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뭐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한번 뭐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마케팅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CRM 마케팅 뭐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또 다양한 분야에서 또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뭐 이제 개발자분들도 계시고 뭐 디자이너분들 기획자분들 되게 이게 골고루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제 강의가 어떤 식으로 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강의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이제 올리긴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나 조금 이렇게 만든 것들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한번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을 해보면서 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걸 또 활용해서 본인들 업무에 또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다양한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좀 독특한 것들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GA4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GA4가 이제 사용이 되죠. 7월부터. 그래서 이 GA4에 대한 강의가 한 줄기가 될 거고 두 번째 줄기는 약간 좀 파이썬을 베이스로 한 좀 통계 프로그램 만드는 쪽,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프로그램 만드는 쪽, 이렇게 좀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사실은 거의 맛보기식으로 제가 좀 지나갔던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죠, 사실. 예, 19년도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2009년, 2019년 하고 지금 2023년은 사실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렇다 보니까 제 강의를 이제 봐주시는 이 영상들을 혼자 이제 여러 가지 트라이 하는 것들을 좀 올려 보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좋게 생각해 주셔서 저한테 뭐 연락도 해주시고 다른 요청이나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이게 전반적으로 좀 이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예, 제가 영상 꾸준히 올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예.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조금 제가 유튜브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올려보면 좋겠다라고 도움을 주신 아, 우리 소해피라는 구독자분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이렇게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제가 만드는 제가 혹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들 저는 뭐 그런 분들한테만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꾸준히 예, 쭉 꾸준히 가다가 가끔가다 이게 끊겼는데 예, 조금 더 꾸준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한 내용은 이렇게 4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GA4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GA4에서 데모 계정을 가지고 샅샅이 다 찾아볼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같이 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은 사실상 이 영상을 다 보시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GA4에 대한 강의가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나왔고 이미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GA4에 대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 기록용으로도 이렇게 올리지 않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좀 나왔겠다 싶어가지고 안 올린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뭐 그래도 혹시 몰라서
간단하게 남겨볼 건데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 같이 볼 거예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 정말 마이크로하게 다가볼 예정이에요. 이 기능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네. 어쨌든 뭐 저희가 GA를 잘 쓴다라는 게 사실은 이 도구 자체 간단한 GUI의 어떤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잘 쓴다라는 건 여기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추출을 하고 가공해서 추출하고 가공해서 분석에 쓰는 게 잘 쓰는 거잖아요. 사실상 GA는 그냥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뭐 한번 천천히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고서부터 한번 볼게요. 사실 이런 건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이제 홈 보고서인데 이 홈 보고서의 뭐 기능들이 사실 뭐 그렇게 막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보이실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참고적으로만 봐주시면 돼요. 샘플링 되지 않은 카드, 뭐 기준점이 적용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가볍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 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들어오게 되는 사용자, 이 사용자들이 만든 이벤트 수, 전원, 새 사용자 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G8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이벤트 수가 이제 왜 나오냐면 사실 이 세션 혹은 페이지 뷰 내가 어떤 세션당 페이지 뷰 요런 거 가지고 사실은 데이터를 조금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서 봤다면 GA4로 넘어오면서는 이벤트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문자가 들었을 때 뭐 어떤 페이지를 봤다거나 혹은 들어왔을 때 이 세션이 뭐 몇 개의 세션이고 세션당 시간이 어땠고 이런 어떤 사용자의 데이터에 조금 더 가까운 부분보다는 실제로 지표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어떤 액션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사실 항목들을 보게 되면 옛날처럼 페이지 뷰가 많이 들어간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태그 매니저 세팅을 하게 되면 제가 만든 사이트를 가지고 태그 매니저 아마 테스트 해보긴 하겠지만 직접 생성을 할 때 거의 이벤트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벤트라는 걸 생성을 하게 되면 기억도 안 나. 이벤트 값, 이벤트 라벨, 뭐 이벤트 뭐였지? 그렇게 한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 사용이 되지 않고 실제로는 다 사용되지 않고 이벤트 매개 변수라는 덤주로 불려서 키와 밸류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이벤트를 설정을 할 때 이 이벤트에 들어가는 키값 그럼 예를 들어 내가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결제를 하게 되면 그 결제 상품 명칭이 있을 거고 그 명칭이 실제 맞는 값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명칭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키고 값이 들어가는 게 이제 뭐 말 그대로 값인 거죠. 그래서 이벤트 매개변수 키와 밸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사용자 속성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사용자 하나의 세션에서 이벤트를 좀 잘게 쪼개고 그다음에 매개 변수를 그 사용자 속성을 잘게 쪼개서 사용자한테 붙여놓는 형태예요. 그래서 GA는 사실 이벤트를 이렇게 잘게 쪼개기보다는 이 세션이 발생해서 물론 이벤트도 봤지만 사실은 페이지 뷰와 이 세션 수, 이벤트 수보다는 세션 수,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냐, 그 행동에서 어떤 값을 추가적으로 얻었냐라는 부분보다는 이 방문자가 어디를 돌아다녔고 사실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환경이 이제 구축이 된 게 웹 때도 사실 이런 기능들이 다 있긴 했었는데 실제로 거의 쓰신 분은 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봤을 때 쓰신 분을 한두 분 정도밖에 못 봤고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은 이벤트라는 것이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벤트 매개 변수와 사용자 속성이라는 것이 이벤트라는 것에 자동적으로 다 붙게 되니까 요게 이제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긴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벤트에 붙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벤트라기보다 어떤 페이지 뷰와 같은 형태에서 붙여지는 것인지. 네, 주입보 보면 다 이벤트에 붙여지죠.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벤트가 좀 들어갔고,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지난 30분 동안의 사용자, 그래서 분당 사용자 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액세스한 보고서들이 나오고 그 밑에는 추천 보고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런 통계와 추천 부분들이 UA 때도 분명히 있긴 했었는데 조금 다른 건 내가 어떤 보고서를 보냐에 따라서 이 추천되거나 통계 분석을 해주는 것들이 좀 바뀌어져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근데 실제로 바쁜 우리는 이 내용을 볼 시간이 없죠. 네. 사실 이거를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게 나아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추천하고 통계해 주는 것들을 보니까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나눠서 볼 수는 없죠. 왜냐면 저희가 뭐 이제 앞으로 배울 뭐 탐색 보고서나 이런 다양한 보고서들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딱 그냥 몇 가지 측정, 한두 개 측정 항목 가지고 딱 나와지는 부분이니까 그 이상 저희가 추가할 수는 없잖아요. 이 안에서 그냥 요 보여진 이 그래픽스 안에서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단순한 거죠. 보통은 우리가 사실 소스 매체별 이제 수익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뭐 광고만 쪼개보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쓰려면 사실 굳이 뭐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업무를 하시는 분에 따라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요거는 그렇습니다. 홈은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오늘은 이 홈하고 이 보고서에서 실시간까지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영상을 또 촬영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유튜브에 기록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네, 또 쉰 한 3개월 사이에 너무 또 이것저것 이슈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사실 만들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 요거를 남기기에는 사실 이제 GA4랑 잘 시간을 나눠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 안 되면 GA4는 진짜 하나의 영상에 긴 영상으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실시간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 개요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사용자 보고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거 나오고 여기도 이제 유용한 정보라고 해서 나오게 되고 이것도 뭐 그냥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신규 사용자는 어디에서 유입되어 있나요? 나오죠. 채널 그룹을 설정하면 채널 그룹별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소스 단위로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션 매체, 매체별 세션 수, 캠페인별 참여 세션 수 나오네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활성 사용자, 사용자 유지율,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페이지 및 화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획을 가서 여기도 이제 뭐 상위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상위 전환은 무엇인가요? 판매량이 많은 제품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막, 막 엄청나게 볼만한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간단하게 대시보드 띄워놓는 형태로는 나쁘진 않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실시간 개요를 볼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 달라졌죠. 일단 뭐 이렇게 지도가 뜨고 뭐 구글 맵이 뜨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거는 사용자 수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다르긴 한데 한 7분에서 아니 한 6분 정도에서 한 15분 사이로 데이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게 지금 0분 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0분 전이면 사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대 방문자가 떠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뜨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뜨지 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 되니까 계속 보고는 있는데 바로바로 뜨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가 좀 있더라고요. 지난 30분 동안이라고 해가지고 30분 동안의 데이터만큼은 그럼 바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0분 전에 5명인데 실제로 적값이 아니라는 거. 다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스크탑이 이렇게 디바이스가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좀 주의보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디바이스를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데스크탑이나 모바일이나 태블릿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TV나 그 외에 뭐 다른 어떤 특정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사실 너무 이제 설명이 불친절해서 저도 이제 확인이 어렵기는 한데 그 아더에 포함되는 것들은 사실 이런 디바이스들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전광판이나 뭐 아주 조그마한 전광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럼 뭐한 10, 뭐한 20 몇 인치 되는 거? 예, 요 조그만 것들 한 27인치 되는 것들 27인치나 뭐 30인치나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또 아더로 잡히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건 저는 유팀을 거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기기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공식 문서에 나와 있고 공식 문서 영상과 또 이제 다른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이 작성해 주신 것도 저도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첫 사용자 소스별 첫 사용자 소스별 사용자. 그러면 이거는 처음 획득된 사용자들의 소스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유입이 나오고 구글. 이게 구글 광고인지 구글 자연 검색인지 구글 서치인지는 몰라요. 근데 소스는 구글, 그 다음에는 in.search.yahoo.com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옆에를 보시게 또 옆에를 보시게 되면 잠재 고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생성한 혹은 생성 예정은 아니고 생성한 잠재 고객들이 이 안에 나와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게 세그먼테이션의 기능을 사실상 잠재 고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UA에서 썼던 세그먼테이션이라는 기능이 잠재 고객으로 좀 활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잠재 고객들을 제가 조건으로 나눠서 더,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환경이 구성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런데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그렇지만 그 잠재 고객들이 실제로 어떻게 좀 구분이 돼 있는지
지금 실시간 방문자들 중에서 전체 방문자는 몇 명이고 비구매자는 몇 명이고 구매자는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볼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괜찮기는 하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쓸 수 있을지는 저도 좀 고민이긴 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 페이지 제목 및 화면 이름별 조회수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뭐 페이지의 제목 이 제목이 나온 거죠. 그리고 뭐 화면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화면 이름은 사실은 저는 이제 UA 때 좀 캐치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앱이 보통은 사실 보통 액티비티라고 해서 화면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앱에서는 사실 화면 그 어떤 특정 화면을 좀 이상하네. 어, 어떤 회원가입 할 수 있는 그 GUI가 깔려 있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걸 페이지라고 안 불러요. 페이지라고 불리는 건 보통 웹에서 페이지라고 부르고 앱에서는 사실 이거를 액티비티 그러니까 이제 화면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저 및 화면 이름에서 조회수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이벤트 이름별 이벤트 수라고 하는데 페이지 뷰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뷰 아이템 쭉 밑에 깔려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다양한 이벤트들과 전자상거래 이벤트들도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GA4를 사실은 제 옛날 GA4 영상을 보시면 제가 한 2년 전쯤인가 1년 전쯤인가 올린 GA4 영상을 보시면 되게 혹평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GA4를 전담해서 쓰는 제 실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UA를 따라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따라하지도 않았고 뭔가 그러니까 왜 그런 느낌 있죠? 달라 보이고는 싶은데 결국 이 기능은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야 되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복잡하게 접근성이 생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새롭게 이게 이거 뭐라 그러지?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새롭게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스타크래프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스타크래프트를 한번 해보고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이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해서 만든 느낌이었어요 사실. 네, 뭐 그 당시에 저도 뭐 소비자였으니까 네, 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조금씩 그래도 나아지면서 개선되고 추가되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앱을 이 안에서 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근데 솔직히 다른 의견들도 충분히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앱 쪽은 제가 볼 때는 원탑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점점 더. 뭐 크게 나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벤트가 있잖아. Add to Cart를 클릭을 해볼게요. 이거 장바구니에 담았다는 얘기거든요. 담으면 이렇게 이벤트 매개 변수 키라고 하고 값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나와요. 사실 지금 여기서 이걸 다 볼 수는 없거든요. 오가닉으로 이제 자연 검색으로 들어온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사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뭐 제가 만약에 파이썬을 통한 데이터 전처리나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아무래도 파이썬과 그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뭐 기법이나 통계 기법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달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빅쿼리라는 시스템으로 그 플랫폼으로도 연동을 해서 이 안에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까서 볼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어, 다른 앱들을 좀 생각하긴 했었는데 뭐 역시 그래도 로우 분석기로서는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GA4가.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해본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게 실제로 데이터 분석가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론 데이터 분석가 분들은 좀 덜해요. 근데 예를 들면 조금만 직무가 달라지면 뭐 마케터 분들이나 뭐 이제 사실은 저기 뭐랄까 기획자 분들이나 개발자 분들이나 이 부분이 그게 이게 그렇게 주요한지를 아, 좀 고려 안 하시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UA 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 다 이제 정리가 돼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온 적은 없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어쨌든 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정도였고 보고서를 활용해서 봤었어야 됐지만 이렇게 이벤트 매개 변수라는 걸 추가하는 순간 이 데이터를 정말 제가 원하는 형태로 수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자유로운 데이터 분석과 전처리를 지향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 GA4에서는 정말 GA4를 잘 사용하시는 데이터 분석가분이나 마케터 분들이 있을 거고 이게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이 UA 때보다 더 극명하게 갈리실 것 같아요. 왜냐면 UA 때도 뭐, 업무가 바쁨에도 바쁨에도 그렇지만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 GA4에서는 정말 더 내가 고객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느낌이실 거고 UA 때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든 구체적으로 보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UA나 GA4나 똑같이 보실 거예요. 네. UA 때도 그냥 소스 매체만 보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소스 매체 보고서만 계속 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마 GA4에 오셔서도 똑같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뭐 특히 제가 말씀드린 건 특히 퍼포먼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다른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퍼포먼스 마케팅 하시는 분들하고 CRM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좀 정말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떤 매체에서 핸들링을 하고 어떤 소재를 뽑고 사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광고가 어쨌든 저쨌든 사실은 소재가 깡패인 거.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제가 마케팅을 진행해보면서 느꼈던 건 결국에는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하더라도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방식들은 소재 베리에이션, 소재 다양화, 그리고 사실 캠페인의 삭제. 이랬을 때 사실 로아스가 막 이렇게 팡팡팡팡 뛰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 마케팅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보통 그렇게 했을 때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그런 소재를 만들려고 해도 고객을 어쨌든 모르면 어떤 뭐 푸시나 어떤 친구 톡이나 어떤 CRM 쪽에서 어떤 팝업이나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겠다 싫어하겠다를 알아야 되는데 웹사이트 방문자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UA 때는 그걸 그거를 쉽게 말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었어요. 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대행사를 통해서거나
아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신 업체 같은 경우에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랐겠지만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사용을 안 하셨고 필요가 없고 하시기 때문에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사실 복잡도가 높아지잖아요. 복잡도가 높아진다라는 건 사실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 비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경쟁자가 많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고객이 똑똑해지는 것도 있고 사실 이런 복잡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케터가 고객 혹은 데이터 분석가가 고객, 디자이너, 개발자가 고객에 대해서 알 필요는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바로 내가 매출을 어떻게 올리겠다 이런 거는 못해요. 데이터는 생존과 관련된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쪽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데이터가 어떤 생존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데이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어떤 광고를 하더라도 뭐 CRM 마케팅을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고객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것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화를 더 하기도 힘들고요. 그럼 점점 더 어색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어색해지면 고객이 찾아오기 싫겠죠. 그럼 내가 이 사람을 한번 불러내려면 안 친한 친구 내가 불러서 이 친구한테 나 이번에 뭐 옷 장사하는데 옷이라도 한번 사볼래? 라고 한다고 하면 그 유대감을 어떻게 쌓을까요? 당연히 쌓을 수가 없죠. 적어도 그 친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이해가 있어야 이 친구랑 내가 서먹서먹하고 좀 어색한 친구 사이긴 하지만 이 친구한테 뭐 판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단순하게 UA 때는 데이터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GA4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사실 이 매개 변수라는 단어 자체도 어려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어떤 액션이 벌어질 때 뷰 아이템이라는 이벤트, 내가 상품 상세 페이지를 봤다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될 때 올 언더바 데이터라는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근데 이 값에 true or false 값이 있다라는 것 뿐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다르게 바뀔 수도 있죠. 이게 프로덕트 네임이 될 수 있고 프로덕트 네임이 티셔츠, 청바지, 모자, 여름바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벤트 이름별 전환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어요. 전환 해서 나오고 있고 사용자 속성별 사용자 속성별 사용자라고 해서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를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오랜만에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버벅거린 것도 있었고 좀 중복돼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또 이건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입이 좀 풀리게 되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네요. 자, 뭐 일단 현재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양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끊을지 몇 가지 영상으로 나눌지는 고민 좀 해볼게요. 근데 우선은 이렇게 실시간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보고서들은 크게 다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